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내면 아이를 제대로만 만날 수 있으면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이 내면 아이 중에서 오늘은 수치심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수치심을 극복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수치심에 묶여 있으신 분은 혹시 계시다면 속 시원하게 빠져나오셔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내가 나를 수치스러워하는 수치심이 내 안에 있으면 밖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현실은 무의식이 상영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걸 바꿔내면 현실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치심에다가 먹이를 주지 마세요. 계속 커져서 평생 그것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깔리게 된 걸까요? 이걸 알아야 빠르고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나 상황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도록 허용을 하는 것은 거기에 계속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서 알아차리고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수치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상대를 볼 때 내 안에서 툭 하고 걸림이 일어납니다. 올라옵니다. 수치심은 감정일 뿐인데 수치심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이거를 잘 느껴주면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건강한 거죠. 내가 내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기면 내 존재의 수치는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어느 선 경계를 딱 정해줌으로 인해서 나를 망신당하지 않게 내 자신을 아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탁탁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존재의 수치가 돼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수치가 돼버리면 아주 병을 달고 살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일을 현실로 겪으면서 살아야 되고 이 수치심이 의식 수준 중에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탈피를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수치심에 묶여있는 한 그 그물에 걸려있는 한 나는 일생을 두고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에게 내가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비싸고 좋은 거 있으면 안 줘요. 싸구려만 입히고. 제가 이제 골프 학교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한다고 아주 명품 엄청난 대단한 선물들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루이비통이 뭔지도 몰랐는데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이거 뭐야 그랬다가 루이비통이라는 메이커도 알게 됐는데 정말 엄청난 선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명품들이 거기에 보석이 붙었어, 금이 붙었어, 왜 그렇게 비싼 거야? 그런데 저는 그거를 선물이 들어오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서는 주변 다 나눠줘. 그냥 직원들한테 줘버리고 그냥 태국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주변에 싹 다 나눠줘버리고 그냥 나는 싸구려 그냥 들고 다니고. 왜?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은 몰라요. 그렇게 내가 내 존재,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줄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수치심은 몸에 그 병을 일으키는 뿌리입니다.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그 병과 자살을 하게 하는 유일한 이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 죄의식. 가장 낮은 에너지. 죽지 못해서 겨우 그냥 살아만 있는 상태. 그 에너지 상태가 수치심에 잠겨있는 상태예요. 존재의 수치. 수치심 에너지의 장은 묶여있는, 갇혀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개인이 거기서 탈피해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독불장군같이 태국에 이 골프장 안에 갇혀서 친구도 없이 같이 차 한잔 마실 사람, 같이 식사 한번 할 사람 없는 이런 완전히 절보다도 더 절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고립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막 수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수치심은 감추는 게 특징인데요. 감추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터집니다. 이게 밖으로. 그래서 오픈을 해서 드러내서 내 입으로 표현을 해갖고 다 까발리는 게 좋아. 다 그냥 그래버리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져 버려요. 아, 나 지금 여기 흉터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사춘기가 되니까 엄청난 막 수치가 올라오면서 창피하고 누가 볼까봐 이 아래 이게 머리를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를 가리고 다니니까 그 막 머리가 눈을 찌르고 눈에서 맨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막 수치스럽게 여기는 습관이 드니까 존재가 수치가 돼버리고 그런데 이 수치심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감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어때? 나 흉터 있어 괜찮아. 아무것도 감출 게 없이 아주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거 뭐 보면 어때? 그래서 어째라고. 나에 대한 비밀과 숨김은 모든 고통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내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에 먹이를 주고 에너지를 실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자꾸 신경을 써. 그 얼굴에 지금 이제 볼도 이렇게 비대칭이고 그 입술도 짝짝이고 눈도 짝짝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볼까봐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계속 신경을 쓰면 거기에 계속 먹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럼 먹이를 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커지지, 더 커지지 계속. 그러면 그건 나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지.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나 명문대 못 나왔어. 그래, 나 언니보다 열등하게 못생겼어. 그거 무시당해. 그래, 괜찮아. 그 딴 데 어떡할 거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내가 측은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그래 이런 측면들도 나야 그러면서 적극적인 선택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알아서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면 상대가 와서 그거를 또 터트려줘요. 건드려요. 그럼 상처받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하고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아주 막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내면 아이의 복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입니다. 내 속에 계속 그 수치스러움을 감추고 억눌러 놓고 계속 먹이만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 어느 날 폭발을 해서 현실로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수치를 당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볼 때 내 속에 걸림이 일어나가지고 훅 하고 올라오고 그건 상대의 것이 아니고 내 문제라는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무의식에 잠든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속아서 상대방을 탓합니다. 상대방에서 쿡 찔러주면 그게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 수치심을 빡 느끼면서 내 속에 수치가 있었네? 그러고 알아차리고서 그걸 빼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수치한테 끌려다니고 조옹살이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럴 때 이게 모든 걸 탁 뒤집어서 반조해가지고 뒤집어서 나를 봐야 돼요. 상대를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얼른 뒤집어서 나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내가 볼 수 없을 때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무엇이 보였는지 보이듯이 상대방이라는 존재 상황이 와서 거울로 비추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상처를. 너 네 속에 그거 있잖아. 그러고 개미처럼 열심히 앞만 보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이 배짱이 같은 사람을 보면 정지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 옆집의 아저씨가 논팽이처럼 계속 놀고 있고 여자 혼자 우유 배달을 하고 막 신문 배달을 하고 막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그 논팽이로 노는 남자를 보면 막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를 미워해. 그 불편한 마음 올라온다고. 왜? 그 미움, 게으름 막 이런 게 막
판단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이런 마음들, 걸림들이 막 내 속에서 훅훅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 상대방이 나를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거 막 드러나게 해. 그런 것들이 올라와. 내 속에 있으니까 올라오지. 없으면 건드려도 안 올라와. 올라올 것이 없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사고 방식, 내 경험 정보, 내 무의식에 입력된 경험 정보, 프로그램.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나를 건드려주면 얼른 알아차려서 그래 나도 배짱이처럼 살아보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놀아보기도 하고 삶의 여유를 즐겨보자. 이렇게 삶을 바꾸려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올라올 것이 없죠. 내 속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는 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 속에서 올려주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잠든 상태로 사니까 무의식의 노예 상태로 종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죠. 깨어있지를 못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와서 그렇게 막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냥 상대방만 헐뜯고 미워하면 내가 성장할 기회는 놓치고 죄만 짓게 됩니다. 내 안에 수치심이 있으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객관적으로 보고 관찰자로서 보고 그러면 상대에게 투사를 하게 이게 그 무의식의 노예 상태가 됐을 때는 상대에게 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깨어있게 되면은 내가 그러고 있네 하면서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에 끄달리고 이렇게 끌려가지를 않죠. 본래 우리는 의식에서 상대방과 내가 하나고 우리 모두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너 따로 나 따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게 되죠. 그래서 인생사 모든 문제는 이 분리에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분리로부터 두려움이 나오고 이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감추고 그래서 인생사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라는 건데 하나가 될 때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될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란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인데 내가 나에 대한 이해이고 존중이고 내가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 수치스러운 측면들을 세상에 자신있게 드러내서 완전히 오픈해서 까발리게 되면 순식간에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한번 해보세요. 내 수치스러운 구석이 뭐가 있는지. 특히 외모. 그 외모에 신경 참 많이 쓰고 뭐 학벌이라든지 뭐 나 재능이 없어.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얼굴 우리 언니들이 너무나 다 예뻤기 때문에 언니들 때문에 이렇게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이게 존재의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 빠지는 얼굴은 아닌데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온 거야. 수치심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드러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생긴 이마를 놓고도 막 가리려고 이마를 머리 다 내리고 다 가려놓고 다니고 눈도 좋은데 막 안경 쓰고 다니고 다 가리려고 그렇게 수치스러워가지고 수치스러우면 어떻게든 가리고 숨겨야 돼. 자꾸 숨어.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나타나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는 호강에 초를 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막 이렇게 아주 욕을 해. 막 화를 해. 그런데 어렸을 때 깔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대면을 해서 내가 스스로 치유하고 해결하기 전에는 그렇게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돼. 그래. 그냥 다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다 사라져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사는 거야. 불편하게. 감추고 숨기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면 현실에서 수치당하는 경험을 평생토록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나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막 이렇게 내가 해줘야 돼요. 누가 와서 그걸 해줘.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해주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콕콕 찌르면서 불편하게 찌르고 거슬리게 하고 걸림이 일어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막 이래요. 이거 뭐가 상처야? 찔러주면은 너 속에 그거 들어있잖아. 수치. 예, 그 수치 그것 좀 빼내. 그거 있잖아. 그러고 와서 막 상대방이 와서 참 그걸 찔러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럴 때 강아지 생각이 납니다. 강아지한테서 배워요. 어차피 주인이고 길을 가야 할 때에 가기 싫어서 개 목에 개 목걸이를 걸고 질질 끌려서 안 가려고 하는 주인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쫄랑쫄랑 앞에서 가면 개 목에 줄을 맬 이유가 뭐 있어. 주인도 편하고 지도 즐겁고 쫄랑쫄랑 그렇게 앞서서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아? 상대가 와서 아프게 찔러주기 전에 더 이상 속으로 감춰서 억눌러 놓지 말고 내가 먼저 드러내서 공개해 버리면 그냥 다 오픈해 버리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인정해 버리고 다 그냥 용감하게 다 까발리고 얘기해 버려요. 그냥 그 순간 자유로워진다는 거. 그 순간에 사라져. 그냥 얼마나 자신감 있고 속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쉬운 걸 제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굴이 비대칭이고 눈도 짝짝이고 볼도 짝짝이고 입술도 짝짝이고 그래서 깻잎 머리를 해가지고 항상 가리고 아휴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는 세월.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냐고. 이런 나의 얼굴을 상대방이 볼까봐 상대의 눈이나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보고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참 웃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 얼굴이 다 비대칭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다. 평생 그렇게 거기 묶여서 불편하게 살아온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참 그래. 나는 몸매도 언니보다 안 예쁘고 손도 안 예쁘고 얼굴도 안 예쁘고 언니는 피부가 하얀한데 나는 언니보다 검은 피부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비교가 돼가지고 이게 존재가 수치가 돼버렸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참 웃기죠.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그냥 수치라는 거는 수치라는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어떤 경계선을 딱 지어줘서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개망신을 당하니까 망신당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게 탁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 존재의 수치가 돼버리면 참 극복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그 수치스러운 거기에다 계속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거. 거기다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열등감 많고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니까 사는 게 고통이고 몸도 아프고 그냥 가족들도 친구들도 내가 이런 고민거리를 표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묶여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평생 그러고 산 거야. 참 억울한 거죠. 수치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가 아닌 허상에 속고 갇혀서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 가둬놓고서 내가 내 스스로 가둬놓고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 속에 수치가 있는데 나는 무슨 수치를 느끼고 사나? 나는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사나?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수치스러운가? 아니면 애가 공부를 못해서 아주 그냥 수치야? 왜 그런 게 수치냐고. 왜 붙들고 있냐고 그 수치를. 우리는 그렇게 허상에 갇혀서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내 스스로를 가둬놓고 막 내 스스로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막 그래서 병을 불러들여 그냥. 왜 그게 수치스러운 건데.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보니까 웃기지 않나요? 당신도 그러고 있어. 찾아봐요. 오늘은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발 편안해지세요. 자유로워지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